안녕, 소라빵입니다. 이 영상은 야나도 광고와 함께하므로 자세한 사항과 할인 쿠폰은 더보기란과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최근 코시국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워홀러 분들이 캐나다로 오고 계세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산 생활이 전부 다 합쳐서 2년 반 밖에 안 되긴 하지만 갓 캐나다에 도착하신 뉴비분들을 보면 티가 정말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밴쿠버 오시기 전에 내가 한 6개월 남았다 했을 때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2022년 최신판 밴쿠버 쪽집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요, 조금 전반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밴쿠버가 있는 주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캐나다도 미국처럼 주가 여러 개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에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BC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밴쿠버가 있는 BC주는요, 주류에 관해 나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주인데요. 그래서 주류에 관련된 세금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가장 한국 분들이 귀찮아하시고 의아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가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2개의 아이디의 조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포토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포토 아이디는 영문, 성함과 사진, 그리고 생년월일이 있는 아이디여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진도 없어도 되고요. 생년월일도 없어도 되는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포토 아이디 신분증이 내 신분증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인증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는 운전면허증이고요. 하나는 보험증입니다. 잘 보시면 운전면허증에는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있는데 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 포토 아이디가 될 수 있지만 이 아이디는 보조 아이디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드리자면 포토 아이디에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프라이머리 아이디가 될 거고요. 얘가 보조 아이디가 될 겁니다. 이렇게 2개 쓸 수 있을까요? 땡!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토 아이디로 쓰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권, 국제면허증 정도일 것 같은데요. Two pieces of ID 라는 말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걸 많이 보았어요. 여기에 와서 BCID 라는 것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아이스 하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이스 하키는 주마다 또 팀이 따로따로 막 있어요. 밴쿠버에 있는 팀 이름은요, 캐넉스입니다. 영어로는 크넉스라고 말을 해요. 캐넉스의 홈 그라운드, 홈 링크장은 로저스 아리나인데요. 이 주위에 가시면은 하키 포스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기가 있는 날마다 주변에 오시면 하키 저지를 입고 있는 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스포츠 얘기를 하자니 밴쿠버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한 번 열렸었는데요. 바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행사이기도 했지만 밴쿠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올림픽이 바로 김연아 선수님께서 제임스 본드 노래로 이거 하셨던 그 경기가 있었던 바로 그 올림픽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밴쿠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구글 맵을 키셔서 밴쿠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밴쿠버가 미국에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 말고. 지도를 보시면 밴쿠버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마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이 사람도 밴쿠버 간다 그러고 저 사람도 밴쿠버 간다 그러고 이 조그만 밴쿠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밴쿠버는 사실 저희가 밴쿠버에 있는 주위 모든 도시들을 통틀어서
가볍게 부르는 말입니다. 밴쿠버 주위에 있는 워나비, 리치몬드, 유에스민스터, 코키틀란, 서리, 랭리, 메이플리지 이런 도시들을 다 합해서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트로 밴쿠버, 그레이터 밴쿠버, 더 그레이트 밴쿠버, 혹은 뭉뚱그려서 The Lower Mainla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이 쓰는데요. 딱 들었을 때 메트로 밴쿠버? 지하철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번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3, 2, 1 오타와라고 말씀하신 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많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수도나 주도를 놓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곳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수도는 밴쿠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빅토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라는 도시를 지금 구글맵에 딱 쳐보시면 정말 예쁜 민트색 도움이 있는 그런 건물이 뜰 거예요. 이 건물이 Legislative Assembly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요. 주의회 건물입니다. 주에서 받을 편지가 있으실 때 편지를 딱 받았는데 빅토리아에서 왔어. 사기인가? 가 아니고 실물 우편은요. 빅토리아에서 자주 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6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흥미로울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밴쿠버는 제2의 할리우드라고 불립니다. 밴쿠버는 북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서쪽이 바로 캘리포니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촬영팀들이 BC주를 올라와서 촬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밴쿠버 안에뿐만이 아니라 BC주에 있는 그 광활한 자연에서 촬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도시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돌아가래. 길을 막아.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들이 짜라라락 서 있어. 그거 바로 촬영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리버데일 밴쿠버에서 촬영했다고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무가 많다, 산도 많다, 광활하다, 눈도 와 있고 특히 호수 같은 게 많이 보인다 하면 BC주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엔드 광고. 여러분,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퀘벡주를 제외하고는요. 그 나머지 주는 전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워홀 오시기 전에 영어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많이들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홀을 왔었을 때 지금 하는 영어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영어였고 그때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워홀을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가 안 돼서 영어를 조금 많이 하는 서버라든지 바리스타 카페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옷가게에서 일하는 세일즈 직업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비자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고요. 비자를 받으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워홀 비자는요. 돈 조금만 들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당첨만 되면. 그 정말 소중한 1년이라는 시간에 더 많은 경험,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영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정말 너무 아쉽다. 제가 이제 야나두 광고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조금 워홀이나 교환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잠깐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부터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야나두 10분 패키지예요. 왜 10분 패키지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강의들이 묶여 있는데 그 강의가 10분짜리 강의들이 10일 하다가
하루를 빠져도 고작 6분, 고작 1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20분 들으면 돼요. 20분, 2개를 들어도 다른 40분짜리 강의보다 반절밖에 안 되는 길이의 강의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 워홀 오시기 전에 알바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직장 다니시면서 출근하는 길에 자기 전에만 보아도 10분 허다 가잖아요. 부담이 없다는 게 제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영어를 정말 잘 하려면 학문적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한국 학교에서 배워왔던 커리큘럼은 영어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회화를 하거나 실생활에서 쓰거나 하는 것들은 영어를 언어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딱 요 10분 패키지 강의들이 영어를 문화로, 언어로 딱 종합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 짜증남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패키지 강의들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리스트를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추천을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입문회화입니다. 선생님께서 본인을 쉽게 가르치는 강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게 이 입문회화는요, 정말 생초보 분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물론 생초보 분들에게 좋은 거기는 하지만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보면 영어에 대한 짜증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언어를 규칙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시험만 잘 봐요. 자, 언어를 소리로 접근하세요. 그러는 순간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요거 훈련하신 거예요. 변하는 소리. 두 번째는 써먹는 보카 강의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초보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영어의 정말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인 게 뭐냐면요. 같은 단어가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어쩔 때는 막 형용사도 되고 내가 이 한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으면 여기저기 써보기 정말 좋은 거지만 한 단어의 한 의미만 알고 있으면 오해가 생기기 정말 쉽거든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데 그 스토리텔링과 함께 예문도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시고요. 연말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I played at my school's annual concert. 여기서 play는 악기나 음악을 연주하다예요. 예를 들어 나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칠 수 있어. I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영어 일기 쓰시는 분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리얼 스피킹 강의인데요. 이건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 입 밖으로 조금 꺼낼 수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원어민께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이제 대답하시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영상에 나왔던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캐나다 음식이 그립다고 하는데 칠면조 요리를 먹고 싶대요. 한 가지만 먹으라면.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도 맛있으니까 삼겹살, 삼계탕, 김치찌개 이런 것도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평생 한 가지만 먹으라면 칠면조 요리를 먹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나중에는 쉐도잉 할게 해주시는 완전 종합 선물 같은 강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원어민 분께서 하시는 거를 들려주니까 약간 그 표현에 대한 신뢰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다음은요, 리얼 대화 영어인데요. 이거 진짜 강강강강 대강추 하는 강의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외국살이 경험이 굉장히 오래되셨나 보다 라고 딱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으로서 진짜 많이 쓰는 그런 문장들이나 표현들이거든요. Let's go grab a bite. 여기서 grab a bite라고 하면 한 입을 쥐다 라는 거니까 뭔가 좀 해세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간단히 먹을 때 이 표현 쓰거든요. 또는 먹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간단하게 하다라고 할 때도 이 grab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본인의 경험까지 약간 섞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풀이를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도 내 미래 워홀 상황에 약간 투영을 할 수 있어서 재밌다고 해야 되나? 다음은요. 원예나의 마법 패턴이라는 강의인데요. 한 표현을 가지고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부 묻는 표현을 활용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웠었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활용을 해볼게요. 자, 너는 어때가 아니라 그는 어때로 바꿔볼까요? How? 어때? How 그는. is he? He is 아시죠? 그녀는 어때 하려면 당연히 how 어때 is she. 너무 쉽죠? 너희 어머님 어떻게 지내시니 하려면 he만 바꿔서 how 어때 How's your mom? is your mother 하시면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how is your mother? How's your mother?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니? 이 강의는 2분, 3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기로는 딱 강의를 보고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드릴 거 야나두 앱인데요. 야나두 앱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잖아요. 원이 채워져요. 점점 퍼센테이지가 채워져요. 거기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맥을 이용을 했는데 맥으로 동영상을 보면 성취 트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다 채울 수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미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다시 발음하면 AI가 듣고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I was eating 제육덮밥 probably 3-4 times a week. I was eating 제육덮밥 probably 3-4 times a week.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건 이 커뮤니티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인터넷 강의라는 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부하다가 살짝 해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커뮤니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나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초보, 생초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영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초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나도 홈페이지에 AI가 해주는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물론 만점이 나왔지만 AI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내 영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을까? 라는 것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할인 쿠폰을 이용을 하시면 요 10분 야나두 패키지 강의가 무려 5만원이나 할인이 된다는 거. 할인 코드는 바로 소라빵입니다. 기억하기 참 쉽죠? 밴쿠버 오기 전 잊지 말고 영어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나두 광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쿠폰 코드는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이용해주세요. 그럼